17찰나설 아비담마의 백미라 그럽니다. 아비담마의 가르침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17찰나설. 법경이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된다 하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만호와 법들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른마리가 일어난다. 이게 말이 뭐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만호가 법을 만나서 만호의 아른마리 의식이 된다. 전오식도 법이 된다. 전오식이라는 거는 우리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식이 일어나는 뇌부위 하면 여기를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이 일어나는 곳. 여기는 신식이 일어나는 곳. 이식, 귀, 이식이 일어나는 곳. 설식이 일어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오식, 앞에 5가지 아른마리, 의식을 6번째 아른마리라 그래서 이거를 육식 6번째 식이라 그러고, 그 앞에 5가지 식이 있다. 전오식, 앞에 5가지 식이다. 이게 눈의 아른마리, 귀의 아른마리, 코의 아른마리, 혀의 아른마리, 몸의 아른마리란 말이에요. 이거 전오식이라 그래요. 전오식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것도 결국 전전두엽으로 올라와야지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안근이 버티고 있다가 얘들을 포섭을 하니까 전오식도 의근의 전오식도 이게 법이 되어 가지고, 법이라는 거는 뇌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안식이 일어나는 뇌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되어 가지고 법이 돼서 올라와서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자, 뇌에 들어오면은 다 뇌활성이고 이건 다 법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근이라는 거는 뇌활성을 포섭하는 기관이다. 감각기관이다. 자, 이거 다 아까 봤던 겁니다.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인식 과정이다. 인식 과정. 그러니까 부파불교, 스테라와다의 인식 과정. 이거를 봅니다. 영어로 하면은 perception process. 그러니까 혹은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과정, 마음의 과정, 찢다라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과정이다. 자, 인식 과정. 이 찢다가 마음이고, 위띠를 씁니다. 위띠, 이게 과정이다, 마음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비담마 전통, 테라와다의 가르침인 아비담마 논장입니다. 논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중요한 개념이다. 이 불교에서는 그 윤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생이 있었고, 전생에서부터 내가 현생을 연결받았다. 연결받을 때에 연결시켜주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재생, 새로 생겨나는 마음, 재생 연결식,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마음이다. 재생 연결식이 있고, 이게 최초로 이제 이 생에서, 현생에서 재생 연결식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이 재생 연결식이 쭉 지속이 됩니다. 죽음의 마음까지, 죽을 때까지. 재생 연결식이 내가 전생에서 현생에 태어날 그 당시, 그 순간에 재생 연결식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재생 연결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쭉 이어지다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중간중간에 수동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마음, 그거를 바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는 능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인 방황과 마음이 있다. 자, 그 능동적인 인식이 일어날 때 이거는 능동적인 마음이고 이게 17찰나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차례차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한 번 인식하고 한 번 인식하고 나면은 반드시 수동적인 마음, 방황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능동적인 마음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깨 있을 때는. 그러다가 뭐 졸도했다든가 그다음에 멸진정에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꿈도 꾸지 않는 그런 깊은 잠에 들었든가 할 때는 적극적인 그런 능동 인식은 안 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수동적인 인식인 방황가 상태로 들어간다. 방황가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능동 모드, 수동 모드, 능동 모드, 수동 모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자, 능동 모드 이게 17찰나 동안 일어났다가 끊어지고 17찰나 동안 또 일어났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게 17찰나설 인식 과정, 17찰나설 인식 과정이고요. 인식 과정이 능동적인 17찰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속되는 마음을 방황가라 그런다. 그 방황가는 재생 연결식이 쭉 이어지는 거다. 재생 연결식이 내가 지금 이 생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최초의 순간에 재생 연결식이 생겨나는데 그 재생 연결식이 쭉 이어지는데 적극적인 능동 모드의 인식이 일어날 때에는 잠시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다.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다는 게 이게 그냥 끊기는지 아니면은 그냥 수동으로 잠시 어떻게 물러나 있는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념이 없어요. 뇌과학으로 보면은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리를 살짝 피해준다. 능동 모드가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 의식 공간에서 완전히 끊겨버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능동 모드가 일어날 때는 뒷전으로 살짝 물러나 있고 능동 모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주된 플레이어가 된다. 자,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재생 연결식 그 자체가 방황가다 말이에요. 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일어나는 죽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방황가예요. 재생 연결식하고 같은 마음이라. 이게 죽을 때 딱 한 찰나 죽음의 마음을 내면은 현생은 그때 이제 끝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생이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남과 바로 이어가지고 한 찰나도 간극이 없이 재생 연결식이 또 여기 하나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생이 시작이 된다. 다음 생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와서 또 죽음의 마음 생기면은 다음 생도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생 연결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재생 연결식을 이게 똑같은 게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서로. 이게 이제 수승한 재생 연결식이 있고 열등한 재생 연결식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생 연결식을 수승한 거를 받아야지 좋은 명품 재생 연결식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은 내가 밝은 사람이 되고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승한 그런 재생 연결식을 못 받으면은 바탕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수행은 절대로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재생 연결식이. 그러면 누구는 그런 좋은 수승한 재생 연결식을 받고 누구는
열등한 거를 받느냐. 죽기 직전에 요 한 번에 희미하지만은 요 17찰나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인식. 이때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내 의지대로 뭐 하겠어요. 이거는 평소에 살 때에 자기가 했는 꼬라지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평소에 아름다운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인식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얼마나 해롱해롱 하겠어. 그때도 그런 인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수승한 그 재생연결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뭐 욕이나 많이 하고 나쁜 짓이나 많이 하고 범죄나 저지르고 이러고 살았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뭐 맑고 좋은 마음 내겠어요. 또 그 꼬라지 그 마음 내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그런 별로 안 좋은 마음을 받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듬고 닦고 명상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내는 요 인식 과정을 수승한 걸로 내면은 그때 그 마음에 따라가지고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된다. 업을 잘 짓고 살아야 된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좋은 업을 짓는 마음을 내고 끝내야 된다. 그 좋은 업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 남방불교에 가면 죽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 주문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그러면은 뭐 해롱해롱 하지만 그게 자극을 줘가지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답니다. 이 수승한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제일 수승한 마음이에요. 탐진치를 원인 세 가지라 그러거든요. 탐진치가 다 없는 세 가지 마음을 갖고 무탐, 무치, 무탐, 무진, 무치 이 세 가지를 타고난 사람이 제일 수승한 사람이고 수승한 마음을 받고 그걸 재생연결식으로 받고 바한가로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맑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두 가지를 받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음에 한 가지도 못 받고 나는 사람이라고 다 생명체가 있고 한 가지도 못 가지면은 이게 축생이 되는 거고 두 가지만 받으면은 인간 세계로 태어나면은 벙어리라든가 귀머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태어난대요. 감각기관이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리고 세 가지로 받으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도 두 가지 수승한 사람으로 수승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받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슨 표현을 쓰더라. 하여간에 두 가지 그 원인은 그러니까 좋은 원인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은 그런 걸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리뷰를 하고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오면 자신있게 설명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이 상태에 바로 지금 자신있게 설명 못 하겠어요. 하여간에 재생연결식을 받는 그 퀄리티가 몇 가지로 나뉘어요. 제일 좋은 게 탐진치가 완전히 없는 그런 마음을 재생연결식으로 받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밑바탕이 마음에 깔린 그 밑바탕 마음이 굉장히 밝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실제로 수행해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 보면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절대 저거 인간 안 될 거라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천지개벽하면 될까? 근데 천지개벽이 안 된다는 얘기라, 잘 안 된다는 얘기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 같아요.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다고 믿겠죠. 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생이라는 거는 계속 방황가 아니면은 인식 통로 이거를 거치면서 간다. 한번 인식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짧더라도 단 일침 찰나라도 방황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능동적인 모드로 올라간다. 이 능동적인 모드 이게 17개의 마음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죠? 그거를 보면은 인식하기 위해 가지고 방황가에서부터 예비 변환해 가지고 능동 모드로 바꾸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입력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 대상을 검토하고 어떻다 하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결정했으면 그게 어떻다 하고 업을 짓는 단계가 있다. 업을 짓고는 다시 방황가로 반드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려면은 여기는 굉장히 액티비티가 강한 그런 뇌활성이라. 거기다가 이게 방황가는 굉장히 뇌활성이 약한 거거든요. 떨어지려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팍 이렇게 인식하다가 굉장히 약한 뇌활성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이 있다. 브레이크 밟는 거를 여운이라 그래요. 여운의 마음이 두 개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눈이든 귀든 코든 이거 5가지 문이라고 봤습니다. 오감 인식 과정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대상을 매우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뭐 보여요? 금방 뭐가 보이죠, 그죠? 여기 뭐 보이죠? 이런 거는 큰 대상이라. 없이 이거 봐도 이런 거는 큰 대상이죠, 그죠? 이런 큰 대상이 매우 큰 대상입니다. 이런 것 정도도 큰 대상이겠죠. 매우 큰 대상,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다음에 뭐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 뭐 이런 거는 작은 대상 아니겠어요? 이런 데 있는 건 매우 작은 대상일 거고.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뭐 봤어요? 자세히 봅니다. 뭐 봤어요? 매우 작은 대상이라는 거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건 매우 작은 대상이라. 다음에, 이거는 큰 대상, 매우 큰 대상이겠죠, 그죠? 매우 큰 대상이죠.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 매우 큰 대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대상을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작은 대상, 는 좀 더 어려운 거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17찰나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번호에서 하는 역할을 다 또 밑에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앞에 이게 과거의 방황과 흔들리는 방황과 끊어지는 방황과 다음에 향하는 마음,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여기에 전오식이 한 찰나 일어납니다. 인식이 전오식이에요. 전오식이 5번째 마음에서 전오식이 딱 1찰나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전오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받아들이고,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이 조사하고 헤아린다.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이 그게 뭐 어떻다 하고 결정하고, 결정한 거를 거기에 대해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업을 짓는 게 7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방황가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7찰나, 이게 17찰나 걸리고, 17찰나에 한 찰나에 하나씩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하나씩의 마음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는 대상하고 부딪히는 방황가 혹은 과거의 방황가라 그래요. 대상하고 부딪히는 방황과 대상하고 부딪히면은 흔들리는 방황가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방황가가 끊어지는 방황가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으로 향하면은, 대상으로 향하는 게
뭐 attention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마음이겠어요? 누가 내는 마음이겠어요? 의근이 내는 마음이 요거단 말이에요. 다음에 의근이 내는 마음이 자 4번이고 이게 향하는 마음,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게 의근이 내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내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도 의근이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향하는 마음이 의근이 내는 마음이고, 향하면은 전오식이 일어나고, 다음, 향해주면은 그 대상은 대해서 전오식이 일어나고, 전오식이 한 찰나 동안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그 전오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조사하는 마음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하는 결정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업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난다. 자화나라는 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 바왕가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약한 마음이에요. 수동적인 마음이니까. 약한 마음이었다가 이게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그 강도가. 이제 약했다가 흔들릴 때 약간 높아졌다가 끊어질 땐 더 높아지고 향하는 마음, 전오식,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을 짓는 마음이 오면은 굉장히 강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브레이크 잡는 마음, 이 여운의 마음인데 브레이크 잡으면서 쿵 하고 떨어져서 아주 약한 방황가로 마음으로 다시 떨어진다. 마음의 활성이 방황가 굉장히 낮은 수동적인 마음으로 있다가 대상을 만나면은 우 하고 마음이 강해졌다가 업을 짓고 다시 브레이크 밟고 약해진다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비담마에 보면은. 굉장히 약한 마음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이 전오식은 우리 마음 중에 전오식, 방언가 빼놓고 전오식이 제일 약한 마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약한 마음인 전오식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요소들을 마음 부서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 부서가 52가지가 있는데 이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7가지만 여기 가담해주면은 전오식이라는 마음이 만들어져. 모든 마음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마음 7가지라. 그 기본적인 7가지만 있으면은 전오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많은 게 38가지가 여기 만들어져야 돼요. 자화나 여기에는. 이 자화나도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을 수가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필요한 마음을 내는 게 욕계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건데 그때는 38개의 마음 부서가 가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라.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도 안 차죠, 그죠? 38개가 그 과담한다는 걸 왜 알았을까요?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가 그렇다. 저는 그렇지 한번 느꼈다고 봅니다. 이런 게 다 수행이 깊으신 스님들이 이렇다는 걸 다 느껴서 그렇게, 그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느껴서 글 쓰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복수로 여러 스님이 맞아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이게 이제 그래서 아비담마의 백미라 그러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예비 변한 단계가 1, 2, 3 찰나 동안에 이게 예비변 바왕가가 대상하고 만나고 흔들리고 바왕가가 끊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인식하는 단계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근데 바왕가가 부딪히고 만나고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까지 17찰나에는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거 앞에 세 개는 바왕가입니다.
이게 예비 변환 단계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게 대상으로 향하고 전호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는 마음, 요 세 개가 입력, 수용,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 8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거, 7이 조사하고 8이 결정하는 거, 검토 결정하는 거고, 9번째 마음에서부터 15번째 마음, 이 7개 마음, 이게 처리하는 마음이라, 처리하는 마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업을 여기서 짓는 거지. 좋다, 나쁘다 하고. 8번 여기에서 결정하는 마음에서, 이 대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좋지도 나쁘다 하는 거야 하고가 결정되는 마음, 순간의 마음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무덤덤하면 무덤덤한 대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업을 짓는 마음이잖아. 이거를 속행이라 그러고, 자완화라 그래요. 자완화. 이게 빠바바 하고 7번 딱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서 업을 짓고는 다시 방황고로 떨어져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콱 밟는 과정이 2개의 마음이 일어나. 이거를 여운이라고 그럽니다. 처리 저장 단계라 그랬는데 처리 여운 단계라고 바꾸세요. 이거는 이제 전에는 여기서 이 두 찰나가 저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장이 아니고 여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100m 달리기를 팍 하다가 결승점에 앞에 이제 결승점에 무슨 절벽이 있다고 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0m 가까이 오면 팍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단계라 여운. 브레이크 잡는 단계라. 그때 저장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장은 따로 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이잖아요, 저장이라는 건. 그거는 이 과정 동안에 다 저장이 같이 일어나는 거라. 뇌 활성이 있으면 저장이 같이 일어나는 거라. 그럼 9번, 10번을 같이 묶어서 여운 단계네요. 16, 17이 여운 단계. 16, 17. 그럼 9번, 10번은 처리 저장 단계가 아니라? 처리라는 게, 여기 이제 9번, 10번 합해가지고, 여기 번호 있잖아요, 이거. 네네. 이번 9번, 10번, 요 9번 7개 하고 10번 2개. 그걸 합해가지고 처리 저장인데, 10번 이거 저장이라 하지 말고, 이거는 여운으로 바꾸라고. 내가 거의 다 바꿔놨는데, 이거는 바꿀 수 있는 파일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못 바꾼 것 같아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의근이 attention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간, 마음이 잡돌이 된, 마나시카라 된 대상은 그 대상에 대한 뇌 활성은 굉장히 활성이 높아집니다. 감마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 그림 봤잖아요, 이게. 아까 슬라이드가. 그거 보면은, 만약 개하고 할아버지하고 갔는데 그 그림 기억나죠? 그죠? 개 쪽으로 의근이 가면은 개에 대한 뇌활성이 팍 감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뇌활성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의식에 잘 들어오는 거는 돌출 자극입니다. 이 Q, 그러니까 어떤 Q가 되는 혹은 에러를 우리는 보통 찾아내죠. 그죠? 디텍션 해냅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플러스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의근이 여기에 특별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느냐면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돌출이죠. 그죠? 돌출 대상이고 이거는 에러다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른 에러잖아. 보통 거하고 다른 에러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Q나 에러나 이런 거를 감지하는 거다. 의근은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의식에 잘 들어오는 거는
돌출 자극이 의식에 잘 들어온다. 의근이 이런 거를 잡기 때문에. 의근이 이런 거를 잡으면은 그 자극 대상은 감마 뇌활성을 일으키면서 뇌에서 처리가 된다. 그게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서 의식이 된다. 1찰나 길이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요 구사론이라는 그 아비달마의 하나의 부파불교의 어떤 한 부파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찰나, 이게 찰나죠. 그죠? 찰나 120개가 모이면은 1달찰나가 되고, 달찰나 60개가 모이면은 1납박이 되고, 1납박이 30개가 모이면은 1모휼다가 되고, 모휼다 30개가 모이면은 1주야, 하루가 된다.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계산해 나가면은 1찰나는 75분의 1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근거가 75분의 1초라는 근거가 이거라는 거고, 구사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은 여기에 망막에 맺히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 다음에 측두엽에 있는데 해마로 와서 해마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의근이라는 신경세포에 잡혀서 전전두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 의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동 같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난다. 시간을 재보면은 원숭이인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느리겠죠. 그죠? 동물이 더 빠릅니다. 어쨌든 전전두엽까지 올라오는데 대충 한 10찰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10찰나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디겠어요? 10찰나 하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10찰나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결정이 되고, 자완화를 업을 짓고 있는 초반 단계다. 그죠? 10찰나. 10찰나는 전전두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요게 이제 대충 10찰나인데, 17찰나 설로 보면은 자완화가 일어나는 초반 단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17찰나에서 생각하는, 설명한 그 차례차례로 봤을 때 10번째 마음, 그거는 의식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업을 짓고 있는 단계잖아요. 뇌과학으로 실제로 원숭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 신호를 측정해 봐도 그게 거의 17찰나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교가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자, 뇌과학자. 물질은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17찰나가 걸린다. 이 처음에 접촉하는 거, 이거를,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데, 그냥 말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상이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인데, 물질도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은 한번 일어나면은 17찰나 동안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게 여기 있는데 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 일어났다 사라지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어떻게 물질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래? 그거는 물리법칙에 그거는 뭐 크게 어긋나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이고 하면 저도 이거 이제야 깨달아요. 내 마음에서 얘기해. 내 마음에서. 이거는 있어요. 그냥 있는데 내 마음에서 얘가 내 마음 공간에 일어났다가 17찰나 동안 있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17찰나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17찰나 동안 있을 때에 17개의 다른 나의 마음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은 일어나서 17찰나 동안 머물고, 그 17찰나 동안 머무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17개가 일어나가지고, 아, 저거 뭐야 하고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17찰나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은 1찰나라 그런다. 일심찰나. 약해서 1찰나라 그런다. 참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하다. 소멸한다. 수행하면서 윗바사나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하라.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로 들어가려면은 뭐 마음이 산란한 상태로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려면은 내 마음도 그만큼 고요해야지 내 마음의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한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그게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놓고, 마음을 준비를 시켜 놓고, 다음에 윗바사나로 대상을,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에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사마타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자로 윗바사나를 관이라 그래요. 관찰할 관자. 그래서 관 수행을 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관 수행을 겸하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윗바사나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은 무상하네. 참 별거 아니네. 또 한편으로 무섭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세상 존재의 어떤 욕심하고 떨어져 나가야 되겠네. 출리심, 염리심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고요한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극도로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돼요. 그게 도의 상태고 열반의 상태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게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생각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멸진정이 도에 들어간 상태라고 같은 거죠. 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멸진정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윗바사나를 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고, 제가 나가고 있는 그 사티아라마의 도타파라 스님은 달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론을 달리 얘기를 하셔요. 알아차림. 사티 파워가 크면 들어간다고 그래요. 멸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도타파라 스님 가르침을 받는 도반들이니까 죽으나 사나 알아차림만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로 들어가고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은 도로 들어가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보고, 그거 안 하고 사티 파워만 키우면은, 무조건 그것만 키우면은 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과정도 차례차례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설명하시거든요. 두 개 다 맞겠죠, 그죠? 두 개 다 맞을 거예요. 하여간 결국은 똑같은 도착점은 똑같아요. 극도로 고요한 그 마음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예, 그거에 결국 상수멸, 느낌과 인식이 끊어지는 거고, 멸진적, 생각이 끊어지는 거. 살아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알아차림이라 그럴까, 어떤 마음은 생생하게 있는데, 고요한 거. 그래서 성성적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극락이래요. 그게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그거를 극락이라고 설명하셨답니다. 니까에, 마침은 니까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극락 간다 하는 게 죽어서 극락 간다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라는 거죠.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계속 그쪽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있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게 최대 7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멸진정 상태가 최대 7일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근데 계속 그렇게는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빠져나오면은 열반을 한번 증득했던 사람도 빠져나오면은 그 열반이라는 마음에는 못 머무르고 열반 가까운데 걷다바라 스님 말로는 열반이 여기 5분의 5라면은 5분의 3 지점으로 떨어진대요. 마음이. 거기 있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또 수행해서 들어가면 열반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공부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 것까지 알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16개의 마음이 생기고 머물고 사라진다 하는 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앞에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마음, 대상과 부딪히는 마음을 이거를 빼버렸을 때 얘기 16번이라 괜히 혼동스럽게 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17찰나 동안 머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17찰나 동안 여기 내 마음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 대상이 내 마음 속에 17찰나 동안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때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7찰나 동안 머무르니까 17찰나 동안 마음이 17개가 일어났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음이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이 참 굉장히 혼동스럽게 하는 용어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은 17찰나 동안 존재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17찰나 걸리고 마음은 1찰나 걸리니까 마음이 물질보다 17배 더 빠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괜히 혼동스러우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 과정은 한번 시작하면은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통로 같은 거다. 그래서 인식 통로라는 말을 붙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통로라고 내가 표현을 했고 이 통로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앞에 3개는 방황가고 그다음에 이게 피가 향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5가지 마음 감각 기관 쪽 문으로 향한다 해가지고 오감문 전향이라 그럽니다. 향하는 마음이고 향하고 나면은 전오식이 5번째 심찰나 동안에 전오식 1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바와나가 7개 일어나고 여운이 2개가 일어나고 다시 바완가로 떨어진다. 자, 이거를 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고 보면 알 거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집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집이라 칩시다. 집이고 내가 있는데 여기가 안방이다. 안방에 내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의건은 안방 문턱에 이렇게 앉아 있어. 이제 이게 전전두엽이라고 보면 전전두엽이 안방이고 내가 여기가 안방이라 칩시다. 그죠? 그럼 의건이 여기에 있어. 여기 있고
저 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 밖에 마당이라 칩시다. 마당이 있고, 저기 문이 있어. 문은 눈이고, 여기서는 귀라 칩시다. 귀고. 그리고 귀에 어떤 대상이 소리가 와가 똑똑똑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소리 똑똑똑 두드리는 게 앞에 이 방황과 세계가 지나가는 거라. 똑똑똑 두드리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음이 의근이 이쪽으로 이제 전향하는 거지. 이게 네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라. 전향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여기는 뭐 설명하기가 여기 다 안 나타나지만 전향해서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문을 열어주면은 이 대상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들어온 상태가 요 다섯 번째 전오식의 마음이 이제 여기 들어왔다. 여기 앞에 여기 여기 밖에 마당이라 칩시다. 마당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실 같으면은 문 같으면은 현관문 같으면 거실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오식이 일어난 단계고, 전오식을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 의근이 얘를 다시 받아가지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받아서 받는 게 요 여섯 번째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데려오는 단계가 조사하는 단계. 데려오면서 조사하고 결정하고, 요 안방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얘는 뭐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어떻게 뭐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전전두엽으로 들어오게 된다. 전전두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자와나 마음, 아홉 번째부터 자와나 마음이 일어나는,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요 안방에 이게 전전두엽이에요. 여기 의근은 전전두엽 앞에 문간에 이렇게 있고, 대상이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은 방황가가 접하고 흔들리고 끊어지는 게 세 찰나가 지나가고, 그러면 의근이 하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마음이고, 보아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면은 제가 뭐구나 하고 알려지는 게 그게 다섯 번째 전오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오식을 다시 의근이 다시 또 데리고 들어와.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의근이 또 하는 역할. 그게 여섯 번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은 전오식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아홉 번째는 이제 완전히 안방으로 들어온 거지. 그때부터는 의식에 올라온 마음이고, 자와나 업을 짓는 마음이 일곱 개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내로 보면은 망막에 상이 일단 이렇게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망막에 맺히면은 이 상이 뇌활성을 일으켜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표질로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상이 합성돼가지고 완전한 상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기간들, 이 시간들이 앞에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시간이라. 신호가 망막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내가 활성이 부르르 하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내 활성이 점점 더 우르르 하고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방황가 세계가 지나가는 동안에 아주 방황가가 약했다가 약간 더 강한 방황가로 조금 더 그래도 방황가가 조금 더 강한 방황가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 번째 방황가가 될 이때는 이미 이때는 상이 다 만들어진 상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무의식에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다가 상이 여기까지 오면은, 요때 온 내활성이 여기까지 있으면은 의근이 저쪽에 뭐가 내활성이 있네 하고 어텐션을 이리 한다는 거지. 그게 네 번째 의근이 하는 요 네 번째 마음, 전향하는 마음이고, 하고 전향해서
전향하면은, 그러니까 어텐션 하면은 아르마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생긴 아르마리가 요게 전오식 중에 여기서는 눈에서 생기는 눈의 아르마리라. 얘는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마음이라. 아르마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아직 완전한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마음이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는 겨우 문을 통과했을 요 단계라. 얘를 데리고 들어와서 조사해서 결정해서 그 다음에 들어와야지, 안방에 들어와야지 의식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의근이 전오식을 만들고, 일단 전향해서 만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요 세 개가 이어서 일어났을 때 요게 전전도엽에 완전히 올라오고 의식에 완전히 올라온 그런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의식이 그러면 언제부터가 의식에 올라온 거고, 자완하는 이건 100% 이건 의식에 올라온 거예요. 업을 짓는 단계니까. 그러면 앞에 결정하는 단계는 요 문지방을 올라오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방이 있으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계다. 그래서 요거는 의식에 올라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문을 막 다리를 양다리 걸치고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 표현을 어떻게 하자면은 나는 결정하는 단계부터는 의식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무의식 단계고, 뇌활성은 있지만은 뇌활성이 점점 높아오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뇌활성이 전전두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에는 들어오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전오식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식이다, 아르마리다. 그게 뭘까? 자, 여기 이제 요 네 번째 하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꾸 바꿔놔도 이렇게 돌아가고, 바꿔놔도 돌아가고 그래. 이게 전오식이 아니고, 요 받아들이는 여섯 번째이고, 이거 계속 바꾸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또 저리 가 있고 그랬고 그래요. 자, 이 네 번째 마음하고 여섯 번째 마음, 이게 의근이 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의근의 역할이 이게. 7 마음 그림, 요거는 잊어버려요. 요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네 번째 마음하고 여섯 번째 마음이 이게 의근이 만드는 마음이에요. 의근이 만드는 마음이에요. 의근이라는 거는 그저 물질을 따름이에요. 물질, 안근이 눈이듯이 의근도 물질, 신경세포일 따름이에요. 얘가 만드는 마음이 오감문 전향하는 마음이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의근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네 번째 마음, 여섯 번째 마음, 이게 의근이 만드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달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근이 전전두엽 언저리에 있다가 의근이 이렇게 어텐션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텐션 하는 대상이 의식으로 올라온다. 1찰나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텐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마음부수 7가지,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7가지 마음부수가 이겁니다. 이 접촉도 하나의 마음부수고, 느낌, 상, 의도, 집중, 생명기능, 그 다음에 마나시까라, 마음 기울임, 잡돌이함, 이런 것들이 다 52가지 마음 부수 중에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마나시까라, 이게 의근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근의 역할입니다.
마음 기울이는 마음, attention 하는 마음, 이거를 내는 게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모든 마음에 필요한 7가지 마음 부수. 아까 이게 제일 약한 마음이 전오식을 내는 마음이 제일 약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약한 마음을 내는데도 이 7가지 마음 부수가 필요하다. 이 7가지 마음 부수만 있으면은 전오식이라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코의 아른말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 7가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든가 조사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 한두 개씩 더 붙어요. 그러다가 결정하는 마음, 여기 자와나 마음에 들어오면은 결정하는 마음, 자와나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해로운 마음이냐, 아름다운 마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마음부스 붙는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가장 내기 어려운 마음이 욕계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때는 38개의 마음부스가 붙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나온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놓도록 하고, 여기에 이 7번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7번. 7번째. 그래서 인식 통로에서 언제의 의식이 들어오는가 하는 거. 이게 저는 이거를 8번째 여기서부터 의식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8번 결정하는 데부터 아마 의식에 들어왔을 거다. 결정하는 단계는 뭐 의식하고 무의식 반반 단계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반은 의식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일어나는 단계는 그 대상적으로 의근이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오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근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향하고 전오식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여기까지가 의근이 하는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안식이 일어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이 그러니까 전오식이 앞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뒤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오식이 일어나는 게 요 단계다. 그 앞에는 바왕가고, 바왕가, 전오식, 그 다음에 검토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의식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뇌활성으로 보면은 여기 바왕가가 지나가고, 이 정도 해마 이 정도 왔을 때 하고 의근이 전향을 하고 전오식 안식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해서 전전대회로 들어오면은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거다. 자, 전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너무 또 구체적인 거고. 이 그림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요거는 완전히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요것만 이해하도록 하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그림을 달리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고, 여기는 제대로 된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전향하는 마음,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전오식, 이게 이제 영어로도 consciousness고, 우리말로도 아르말이고, 한자로도 식이고, 의식도 아르말이고, 의식도 consciousness고, 의식도 한자로 식이고, 앞에 전오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식이거든요. 뇌활성으로 보면은 전오식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식이고,
의식, 여기에 있는 식은 의식이고 그 의식은 여기에 있는 식이고 100%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호식은 어떤 식인가? 현대 뇌과학으로는 이걸 현상적 의식이다. 여기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현상적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눈에 뭐가 맺히면은 상이 공이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공이라는 공이 휙 날아오는 게 여기에 맺히면은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축두역으로 오면서 신호가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오면은 여 해막 끝에까지 오면은 공이라는 게 완전히 상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상이 완성되는 요 단계까지는 아직 무의식적인 거고, 이때 일어나는 그 여기서 이제 신호가 끊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면은,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전전두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들어오면은, 완전히 의식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전전두엽으로 들어오고 있는 단계, 여기까지는 표시가 됐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온 뇌활성, 이거를 현상적 의식 단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현대 뇌과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이 내한테로 날아온다는 거를 완전한 의식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 팔이 또 벌써 나간다, 그죠? 반응을 하잖아. 이런 상태. 완전히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하기 전에 이미 내 팔이 나가죠, 그죠? 지금 한창 미국의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사키가 누구죠? 그 일본 친구. 예. 그 친구 100마일 던져버리죠, 그죠? 100마일로 던지면은, 포스의 손끝에서 떨어져가지고, 투수 손끝에서 떨어져가지고, 포스, 여기까지, 여기 글러브에까지 오는데 0.0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타자는 어여야 돼요. 투수 일하는 폼 보고 짐작하고는 벌써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어떤 때는 공이 오다가말로 낙차가 커가지고 커브대가 이리 훅 떨어지고, 어떤 때는 그냥 픽 날아가 푸는데 배트는 여기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보는 거 보고 정확하게 휘둘 것 같으면 그 귀신 같은 타자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그 단계로 벌써 자기는 인식이 됐고, 거기서 벌써 몸이 배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자기가 완전한 의식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런 과정이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 뇌과학으로는 현상적 의식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뇌활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고, 그게 뇌활성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고, 그래서 100% 여기하고가 현대 뇌과학 설명하고 요 17찰나 설명하고 100%딱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가까이 맞아져 들어가. 하여간에 여기까지 왔을 전오식 단계,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까지 온 게 전오식이다. 여기 보면은 매우 작은 단계는 바완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왔다가 다시 바완가로 가버려. 그러니까 부딪히는 바완가가 이만큼 오랫동안 일어나고 15번 동안이나 부딪히는 바완가만 일어나고, 흔들리는 바완가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져버려. 굉장히 약한 대상, 매우 작은 대상. 작은 대상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지. 이게 아마도 전오식이 일어난 단계, 물론 여기 쪽에서는
우리 17찰나를 보면 이 다섯 번째가 전오식이니까 전오식이 지나간 단계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벌써 전오식이 지나간 단계다. 이게 작은 대상이 일어나는 과정일 거다.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 올 거다. 이게 현상적 피노미널 컨셔스니스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온 거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대상하고 매우 큰 대상은 자완화까지 다 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한 의식에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의식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다 거쳐가지고 전전두엽으로까지 확 올라온 거라. 이거를 액세스 컨셔스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근 의식이다.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의식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이고,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라는 거는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의식적으로 모르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큰 대상하고 매우 큰 대상, 이거를 접할 때는 여기 내 전두엽까지 내 활성이 올라왔는 그런 대상이고, 이거는 완전한 의식에 올라온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그니션이 된 상태다. 이건 이그니션이라는 건 불 지피는 거죠. 그죠? 성냥불이 팍 켜는 걸 이그니션이라 그러잖아. 방해쇠를 빵 당기는 걸 이그니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성냥불로 불 붙인 너? 전전두엽에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에 불을 확 붙이는 거를 이그니션이라 그러고, 그 이그니션이 일어나면은 의식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전두엽 활성을 팍 해가지고. 누가 그 이그니션을 하노? 의근이 하겠죠. 그죠? 의근은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는 내 신호를 잡아가지고, 포섭해가지고, 전전두엽에다가 전해주면서 불을 붙여본단 말이에요. 전전두엽을. 그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자, 이 과정이고, 전오식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 과정.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뇌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자, 이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정말 그 세세한 거고, 법화불교에서부터 현대 내과학에 이르기까지 아울러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화불교가 현대 내과학보다가도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100%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뭐 fMRI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알았을까? 자기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봤노? 너들은 몰라. 수행해봐야 알아. 수행해본 우리들은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맞아 나도 맞아. 스님들이 그래 당신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러니까 합해져가지고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17찰나설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올라오면은 왜 의식이 되느냐 하는 것. 자, 요거 먼저 또 설명하면은 뇌활성이 돼가 이렇게 올라와서 의근한테 전향을 받으면은 전오식, 안식이 되고, 그것을 의근이 다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음에 전두엽으로 들어와서 의식, 안전한식, 아르마리가 된다. 큰 대상, 요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고, 매우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만 오는 거고, 매우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만 와서 방황가만 흔들다 마는 거고, 작은 대상은 의근한테 잡혀가지고 요 전두엽의 언저리까지 온 거고, 다음에
큰 대상은 전전두엽까지 들어온 거고, 더 큰 대상, 매우 큰 대상은 전전두엽에 확실히 더 올라와 가지고 더 큰 자완화하고 여운까지 일어나는 거고, 요 여운까지 일어나는 것, 이게 매우 큰 대상이고, 큰 대상은 여운이 없다, 그죠? 여운이 없다는 거는 여기 일어나는 마음의 크기가 여기 일어나는 것보다가 여기 일어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여기 브레이크 안 잡아도 바완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여기에 그렇게 세게 안 달렸다는 거라. 여긴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고. 자,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미줄이 튼튼하다는 거는 내 마음 상태가 의식이 높다는 거고, 의식이 높아야지 대상이 잡힐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이렇게 조는 학생들 졸다 보면은 내가 뭐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대상이 잡히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은 내 말하는 게 안 잡힌다, 그죠? 내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대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 잡힌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게 거미에 해당된다. 대상이 잡히면은 이게 대상의 내용이고, 잡히면 암호가 잡혔다고 거미가 가서 잡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다. 내용이 없는 의식은 없다. 의식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뭐를 의식하고 있다는 대상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좋은 상태는 뭐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다, 그죠? 대상을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다, 그죠?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할 때 안 졸아야지 하면서 깼다가 잠시 동안 하고 대상이 완전히 달아나죠, 그죠? 하다가 다시 또 의식이 돌아오면 잡고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나도 한번 졸음 운전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운전해 본 거는 한 23시간 운전해 본 거예요.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제가 있던 동쪽 거기에서 토론토까지 가면은 한 거의 23시간 걸립니다. 막 어떤 데는 막 자다 깨다 이래요, 진짜로. 길이 하도 고다가지고 그래도 사고는 안 났는데 운이 좋은 거죠. 부처님이 도와는. 가장 근래에는 김해 사태 아라마에서 오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피곤한지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 고속도로니까 100km 정도 놓고 달리잖아요. 다행히 좋은 그 위치가 왜 드르르 하는 데 있죠, 그죠? 소리는. 드르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왔지. 뭐 자칫하면 옆에 바다가 죽잖아. 안 그러면 나가 떨어져가 죽는 거고. 하여간 의식이 의식 수준 상태, 거미줄 상태가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있어야지, 강해야지 먹잇감이 걸린다. 존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막 흐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것이 대상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태고,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갔다가, 의식이 그래서 다양한 수준이 있다. 혼수 상태, 다음에 식물 상태, 최소의식 상태, 혼동 상태, 다음에 완전한 의식이고, 완전한 의식은 뇌활성이 이렇게 강한 거고, 다음에 이 졸음이 오는 오락가락 하는 상태는 이게 혼동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보다가도 더 약한 최소의식 상태라는 게 이게 재밌어요. 뇌가 활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이건 몸에 갇힌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의식이 있어. 그렇지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취에서 깨어날 때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치거든요. 마취는 완전 무의식이잖아요. 이제 마취가 사라지면서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식이 살짝 깨가지고
간호원들하고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들어. 근데 내가 그 말 다 듣는다는 얘기를 못해. 말이 입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의식 상태라 그래. 지금 금강경을 매주 수요일 날 같이 이제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심리학 교수분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2번 죽었대요. 2번 죽어가 냉동실에 들어갈 뻔 하다가 냉동실에 들어갈 뻔 2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가족이 와가지고 막 자기 임종 본다고 오고 실제로 죽었다고 하고 카트에 싣고 가는 것까지 자기가 다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그 표현을 못 하겠네. 나는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최소의식 상태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물락 하니까 사모님이 그걸 봤대요. 그래가 살아있다. 못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안 가고 다시 돌아온 게 2번이나 그랬대요. 그 생생한 최소식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오래 가는 수가 있죠. 최소식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뇌사는 뭐 당장 표시가 나니까 어떤 이 식물인간 이것도 뭐 거의 표시가 나죠, 그죠? 예, 재수 상태에 있는 이거는 이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호흡 이렇게 식물인간일 때가 이 호흡기 끼고 이렇게 하는 데고 최소식 상태는 호흡기는 뗀 상태. 이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는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빨리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옆에서 이제 자극을 자꾸 해줘야 되는,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이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를 막 불러준다든가 이러면은 그 노래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뇌를 자극을 하는 거라. 자극을 해서 뇌 활성을 점점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활성시키면은 하고 의식 상태로 돌아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깨가지고는 그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노래 불러준 거 내 다 안다 하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가끔 나와요. 최소의식 상태가 있다는 거 알고 뇌사는 뇌 전체가 이건 완전히 뭐 죽은 겁니다. 특히 밑에 뇌관까지 다 죽은 거고요. 이거 뇌사 됐다는 거를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 봤죠? 뇌가 시커멓잖아요, 그죠? 보통 시커멓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식물인간은 조금의 뇌활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간은 살아있는 겁니다. 식물인간은. 뇌간은 살아있는 거고, 뇌사는 완전히 뇌간 자체도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기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교수님, 그럼 저희가 잠잘 때는 저 상태에서 어느 상태? 잠잘 때는 여기하고 이 사이 정도 되겠죠. 또 잠잘 때도 꿈꾸느냐 안 꾸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거고. 내 의식 수준이 있다 하는 거는 이렇게 거미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미줄 수준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강해야지 대상이 잡힌다. 이 정도 돼야지 대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고 완전히 대상이 잡혀가 의식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이 되는 거는 근육이 움직여져야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든 어떤 몸을 움직이든 하는 거는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뇌간까지 살아있으면, 이게 뇌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간까지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얘가 죽으면은 뇌사라 그러고, 얘는 살아있는데 뇌가 죽으면은 식물인간이라 그러고, 뇌는 살아있는데 아직 의식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것, 내 마음에는 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미미한 마음이라 그랬고, 이거는 최소 의식 상태, 몸에 갇힌 의식 상태고, 이거보다가도 뇌 활성이 더 강해가지고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은 운동 피질을 통해서 내 근육이 움직여야지 그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건 근육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근육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육을 움직인 데까지 오려면은 뇌 활성이 더 커서 그 신호가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그런 의식이다. 그게 이 상태다 말이에요. 여기는 운동하는 그런 피질까지 뇌 활성이 못 간 상태고, 야, 그렇게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의식의 정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영수라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영수라는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한쪽은 의식이 있는 영수고, 한쪽은 영식이 없는 영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자, 과연 이런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의식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의식이라는 게 더해졌다는 얘기라, 그죠? 이런 의식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그게 뭘까? 어렵네.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찰스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인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바보예요. 이건 이쪽에 있는 바보 천재들이 많아요. 전 그렇지만 이지 프라브럼은 그렇지 않다. 뇌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의식을 만드는 극장 같은 것이 있다. 눈이든 귀든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스크린에 비춰서 영화를 상영하는 이런 게 의식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 상영이 어디서 되겠어요? 이게 전전두엽에서 된단 말이에요.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코에서부터 이게 와가지고, 일이 와가지고, 의근에 잡혀가지고, 이걸 의근이라 보면 되겠죠. 신호가 의근에 잡혀서 이 상영이 된단 말이에요. 전전두엽으로. 그러면 이제 의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그런 존재로 있다. 이제 개념이 또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게 의식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실체로 생겨난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의식은 마음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실체로 내 몸하고 분리된, 나의 이 몸뚱아리하고 분리된 새로운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심신이원론이죠. 심하고 신하고 두 개가 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활성이지, 이게 그러니까 전전두엽에 이게 비치는 거지, 이게 따로 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카르트는 이게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신 이원론이라고 했던 거고, 그거를 이 데니슨 심신 이원론이 아니고 뇌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 그 자체, 그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지 프라브럼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 화면이 따로 없다. 데카르트 너 이렇게 생각했지 하고 비꼬면서 사실 산 얘기라. 정확한 이 그림의 설명은 데니스라는 사람이 데카르트 너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따로 하나 생긴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하고 비꼬가서 표현하는 거라요. 그래서 데니스는 이지 프라브럼 쪽에 있는 사람이고 내 활성 그 자체가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수준 얘기했고, 그 데카르트가 얘기한 그 마음의 진화, 네, 얘기했죠, 그죠? 마음의 진화 그 책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 자, 데니시 쓴, 이 데니시, 뭐, 진짜 천재 같아요. 세상에 나온 책은 다 읽은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한 문단 속에, 한 문장 속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 놨는지, 한 문장도 만만한 문장이 없어. 그래도 마음의 진화, 이 책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의식의 진화, 의식의 출현이가, 의식의 진화일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마음의 진화는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라고 마음이 이제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게 이 여기 두 비디오인데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파트인데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참깨고 설이거든요. 얘는 이제 나이가 아마 지금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한 9살 좀 됐을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만 해도 벌써 4년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길거리 들량인데 예, 우리 딸내미 차에 얘가 홀짝 올라타더래요. 그래서 못 버리고 데려가 키우는데 얘는 캐나다에서 우리 애가 키우던 우리 머슴애가 키우던 거고 그래 캐나다 국적입니다. 얘는 요거는 그 길거리 국적이고 근데 둘이 잘 놀아요. 같이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 얘가 이제 자꾸 집적이에요. 얘는 조용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달라들면서 이렇게 예, 싸움을 걸기는 건데 그렇다고 뭐 정색을 하고 싸우는 건 또 아니고요. 예, 이러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화가 나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얘도 도망가요. 못 이게 사실은 덩치도 더 크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버키 쪽에 있는데 버키 여기 이제 뭐 식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은 서리가요. 이쪽으로 가요. 얘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로 가요. 잡으려고. 상당한 수준이죠, 그죠? 이 정도까지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른쪽 여기 봅니다. 고릴라들이 침팬지 잡는 거거든요. 떼를 지어가지고 침팬지 한 마리를 잡으러 갑니다. 얘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서로 같은 역할이 다 있어요. 이제 벌써 온 거를 알고 원숭이가 이제 놀래가지고 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잠복조가 있고 떨어지면 잡는 잠복조가 있고 또 이게 훌기는 조가 있어요. 어떤 이 침팬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침팬지는 밑에 잠복해가 있고 이래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밑에 잡으러 왔다는 걸 알고 이제 놀래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 원숭이들은. 교수님 시간이 다 된 거. 그래요. 벌써 1시네. 아, 그래요. 예.
요거부터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